내가 원리를 기억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방법만 알면 그 방법만 취해서 머릿속에 박아놔요. 안녕하세요. 123 미니쌤 TV의 김민희입니다. 시중에 연산 문제집 엄청 많잖아요. 그쵸? 서점에 가면 너무 많아서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은데요. 오늘은 연산 문제 중에서 두 가지를 비교해 보려고. 그냥 개념 플러스 연산이 있고요. 개념 플러스 연산 파워가 있어요. 우리가 이 개념 플러스 유형 시리즈도 두 가지로 되어 있죠. 라이트가 있고 파워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약간 쉬운 버전의 개념 플러스 연산. 그럼 이제 여기는 5학년 2학기 건데 이렇게 10단계 이렇게 써 있고요. 개념 플러스 연산 파워는 5-2 이렇게 그냥 딱 학년 학기만 써 있어요. 보통 이제 여러 우리 드릴 문제집, 그러니까 여기서 드릴 문제집이란 연산이 이제 단순 패턴의 문제들이 나열되어 있는 그런 문제집을 제가 드릴 문제집이라고 부르죠. 드릴처럼 판다는 거예요. 단순 패턴을 반복하면서. 학습지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짜임은 완전 다르죠. 학습지, 눈높이 구멍 같은 학습지의 구성과 완전 다르고요. 보통 드릴 연산 문제집은 시중에는 기타 수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학년 학기로 되어 있어요. 네. 그 중에서 두 가지 교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고 소개를 해드리려고. 자, 먼저 개념 플러스 연산. 일단 이 개념 플러스 이 비상에서 나온 이 문제집은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이 문제집이 처음 이게 서점에 깔렸을 때 사실 좀 보고서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랬는지 이따가 일단 소개를 해드리고요. 자, 이런 문제집 중에서 요 교과형 이런 문제집들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 뭐 예를 들면은 5학년 2학기 거를 풀어야 되는 부분의 연산 파트가 분수의 곱셈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제가 많이 추천해드린 문제집에서 기적의 계산법이라고 하면 분수의 곱셈 당연히 있죠. 근데 5학년 2학기 첫 번째 단원이 수의 범위와 어리막이거든요. 초과, 미만, 이상, 이하 이런 거랑 그 다음에 올림, 버림, 반올림 이런 것들인데 기적의 계산법은 그런 부분 없어요. 그러니 문제 연습하는 부분 없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연습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럼 이제 이게 장단이 있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미만이라는 개념을 알려줬는데 교과서에 나와 있는 기본 문제로는 미만이라는 단어를 기억하거나 그 뜻을 숙지하기가 그 문제량이 부족한 친구들의 경우에는 이런 문제집을 같이 푸는 게 확실히 도움되죠. 왜냐하면 미만이라는 그 뜻을 반복적으로 연습시킨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자꾸 많이 접해야 그 용어를 기억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이제 한 번만 해도 기억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 번을 내가 익숙하게 사용하지 않은 단어는 아무리 누군가 쉽게 설명해도 그냥 쉽게 설명하면 아 그렇구나 그 순간 이해는 되지만 내 걸로 내 개념으로 숙지하는 거는 몇 번의 작업이 필요한데 그 몇 번의 작업이 아이들마다 횟수가 다 다르죠. 그래서 교과 그냥 기본 문제집을 풀릴 때는 이런 부분이 아이들한테 충분한 양이 된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의 문제집이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또는 예를 들어서 뭐 연습하는 거 지금 제가 제일 쉬운 페이지 보여드려서 그런 거지 버림하는 거 그런 것도 다 연습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이런 도형. 그래서 기적의 계산법은 이런 도형을 하려면 도형 계산 그 교재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야 되는데 이런 도형 문제의 뭐 각도 구하고 이거 지금 대칭을 이용한 각도나 변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들인데요. 그런 것들을 좀 기본 문제를 연습할 수 있는 것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좋다. 네. 근데 뭐 이런 부분 다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그냥 다른 드릴 문제집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 한 권으로 그러면 다 되느냐? 그러면 어떤 친구들은 분수의 곱셈을 요만큼만 연습하기에 그럼 얘는 요 부분만 이렇게 보기에는 이게 분량이 뭐 적으면 적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기적의 계산법 같은 걸 푼다면 그걸 풀면서 거기에 없는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골라서 연결해서 푸시면
좀 도움이 되겠죠. 예를 들어 뭐 어리막이라든지 각도 부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집을 살면 막 꼭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야 된다는 그런 이제 고정관념이 좀 있는데 우리가 그걸 좀 내려놓는 게 좋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문제집이 뭐 만 얼마 정도 하죠. 물론 뭐 싸다 비싸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걸 내가 부분적으로 취해도 내 실력을 아이 실력을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저는 얼마든지 지불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 구멍을 메꾸지 않아서 나중에 그 구멍을 메꾸기 위해 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학원을 쫓아가지 못하고 그걸 채워주기 위한 서브 과외가 들어가면 그게 더 비싸거든요. 그게 더 비싸고 더 오래 걸려요. 차라리 그냥 현재 진행하고 있을 때 아이가 딱 봤을 때 약한 부분들의 연습이 필요한 것들은 부분적 문제집을 골라서 그렇게 쓰시는 거 추천드리니까 이런 부분들 약했다면 네, 그렇게 사용해 보시고요. 제가 사실은 처음에 이 문제집 봤을 때 이런 게 좀 저는 사실 별로였어요. 왜냐하면 밑에가 나와 있긴 하거든요. 개념 설명이. 근데 여기 이렇게 뭐가 나와 있냐면 대분수를 가분수를 나타내고 분자와 자연수를 곱하면 돼.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그건 여기는 좀 봐야 돼. 근데 아이들이 이런 데 다 있나요? 연산 문제집인데 교과 문제집도 잘 안 있는데 이런 부분 연산 문제 다 꼼꼼히 볼까요? 계산하는 어떤 스킬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딱 이렇게 확연하게 눈에 띄게 들어와가지고 저는 이제 이 문제집 어떤 거 쭉 보는데 이 부분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좀 이 부분이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을 조금은 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미 교과에서 아이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개념을 배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좀 제대로 배워놓고 여기서 연습을 하는 것처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왜 이런 말 이렇게 설명하는 이런 말들이 분자와 자연수를 분모는 그대로 두고 곱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이들은 편한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리를 기억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그냥 어떻게 하는지 방법만 알면 그 방법만 취해서 머릿속에 박아놔요. 그 방법이 왜 그런지는 분명히 들었고 분명히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으로 가져가지 않는 거죠. 그럼 매사 문제를 그렇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기억되는 형태로 가다 보면은 이제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한 건지를 물어보고 하는 작업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적절하게 좀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그에 비해 파워는 뭐가 다르냐? 문제가 어려운 거냐? 아니 우리가 연산 문제집을 푸는데 연산 문제집이 어렵다라고 치면 뭐 숫자가 어려워야 될까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숫자가 어렵다는 게 어디 있어요? 뭐 숫자가 자리값이 많으면 어렵나? 분모의 통분이 막 세 자리수 막 엄청 커. 막 여기도 두 자리 소수, 여기 두 자리 소수고 그래가지고 통분을 시키려면 분모의 곱을 해야 되는 게 막 엄청 커. 전 이런 문제 좀 약간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전 그런 문제 좀 불필요하다 생각해요. 그런 숫자들의 조합의 문제 사실 잘 안 나오거든요. 이게 흔한 형태가 아니에요. 차라리 그건 틀려도 돼. 근데 8하고 12의 분모를 보고 24인지 통분이 안 돼. 이런 연습이 필요한 거죠. 되게 익숙하게 잘 나오는 숫자에 대해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의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산 문제집에 파워라는 이름이 붙여서 우리가 연산 문제집이 더 어려운 건가 봐. 그래서 막 어려운 연습을 할 것 같아. 이런 관점을 보시는 거는 아니라는 거. 자, 일단 이 파워의 특징은 가장 큰 특징은 이런 부분이에요. 문장재가 있어요. 연산은 단순 패턴의 문제를 연습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걸 문장에 끌고 와서 문장에서 빠른 처리가 일어나지 않으면 연산의 효과가 없죠. 아니 우리가 뭐 단원 평가를 볼 때 1번부터 20번까지 이런 단순한 문제 연산을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효과는 없는 거예요. 문장제에서 우리가 빠른 처리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연습을 좀 할 수 있다는 점이 있는 거고 제가 이렇게 문제를 쭉 봤을 때는 서술형 풀이를 좀 연습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기본적 교과 문제집은 서술형 풀이가 필요한 문제들이 그냥 뭐 손에 꼽을 정도의 그냥 그런 정도의 개수의 문제지 계속 이렇게 연습을 시키진 않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올림을 이용해. 그럴 때 문제에서 이런 상황일 때는 올림을 이용해. 이런 게 정리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가 저는 좀 아이들 기본 응용 이런 문제집을 좀 풀고 약간 보충하는 개념으로 얘가 연산력은 좀 되어 있어. 근데 좀 약간 정리하듯이 좀 문제를 좀 어렵지 않은 수준에서 문제를 풀고 싶다. 심화는 아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문제가 심화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하기에 괜찮은 교재고요. 기본 한번 덮푸는 것보다는 네, 약간 좀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이렇게 유형별로 괜찮고요. 뭐 연산 연습도 있긴 있어요. 이렇게 올림, 뭐 이런 반올림, 뭐 이런 연습이나 이 초과 미만 이런 연습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요. 이런 건 동일하죠. 이렇게 이제 단순한 연산 부분의 연습은 동일해요. 동일한데 뭐 문제가 뭐 더 어렵냐? 뭐 약간 약분하는 거 조금 좀 들어가 있고 어쨌든 가장 큰 특징이 이런 문장들 이렇게 네, 마치 그냥 교과 문제집 같잖아요. 연산이 그쵸? 연산 문제집이라고 골랐는데 마치 교과 문제집의 기본형 정도를 우리가 좀 더 연습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문제를 풀고 싶다라고 하면 요걸 푸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이가 단순 패턴의 문제에서도 실수를 많이 해. 그럼 단순 패턴의 문제집을 좀 더 연습을 하긴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연습하는 건 이제 완벽하게 좀 정확도가 좋아졌고 속도가 나왔죠. 이걸 문제로 끌고 왔는데 문제를 끌고 올 때만 틀린다? 그럼 이럴 때 이런 문제집을 같이 좀 연습해서 푸시면 좋죠. 이게 그냥 기본 문제집 한 번 푸는 것보다 훨씬 얇으니까 괜찮아요. 싹 정리하면서 한번 푸시기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개념 플러스 연산 두 가지 버전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연산 문제집 중에서 개념 플러스 연산 돈 받고 찍는 거 아닙니다. 제가 문제집을 그냥 이렇게 많이 보기 때문에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저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보는지 왜 제가 추천해드린 문제집도 나쁘지 않고 상당히 좋은 문제집이지만 또 어머님들마다 취향이 있잖아요. 제가 또 그 취향에 좀 맞게 문제집 활용하는 것을 조금씩 팁을 나눠드리려고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